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이라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거 하려고 그랬더니 A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생명체니까 우리 포함해서 식물, 동물 가장 기본적인 얘네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생명체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그리고 핵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다 우리가 아는 애들이고 탄수화물은 CH5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백질은 CH5에 질소나 황이 일부 좀 포함되어 있고 지방도 탄수화물하고 똑같이 CH5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핵산은 좀 낯설 수가 있는데 핵산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DNA, RNA 이 두 가지를 핵산이라고 하고 핵산도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냐면 CHON 그리고 인이 포함되어 있어. CHON 그리고 인이 포함되어 있어. 핵산에는.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탄수화물 그러면 탄수화물은 좀 큰 복합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우리가 먹잖아.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면 기본 단위체로 쪼개지는데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 들어봤어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면 뭐가 되지? 우리 중학교 때 소화 과정에서 배웠는데 탄수화물은 그거 세 글자짜리 당. 포도당. 그렇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고요. 지방은 사실은 이걸 지방이 단위체라고 부르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지방에 소화가 되면 가장 좀 작은 단위인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 그러니까 글리세린이라는 거하고 지방산 이런 것들로 나눠지고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핵산의 기본 단위체 뭘까요? 핵산의 기본 단위체. 핵산 들어봤어? 핵산의 기본 단위체.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 핵산.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 얘네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이런 애들이 이런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이런 원소로 되어 있지만 이런 거는 우주 전체에 그냥 흩어져 있는 기본적인 원소인 거고 우리가 탄수화물을 만든다라고 하면 레고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고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럼 플라스틱은 당연히 탄소, 수소, 산소 뭐 이런 원소들로 조합이 되어 있을 건데 플라스틱 그 레고 한 조각 한 조각 한 픽셀을 이 단위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단위체들이 모여서 이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핵산 이런 것들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그 써놓으세요. 단백질 앞에다가 그 위에다가 단위체라고 쓰고 단백질의 아미노산, 핵산의 뉴클레오타이드, 탄수화물의 포도당, 그리고 지질에다가 뭐 지방산, 글리세리드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할 거긴 한데 기본 개요에다가 이런 걸 적어놓고 자꾸 눈에 익히고 외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써놓고 우리 시작하도록 합시다. 뭐 다른 것들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그램당 4kcal 정도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지질 같은 경우에는 그램당 9kcal 정도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사실은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저장될 때
이게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찐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 단위체로 얘네들이 구성되어 있어. 기본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볼 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단위체는 좀 전에 아미노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미노산은 기본적인 구조부터 우리 공부를 한번 할 건데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20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를 내가 한번 그려주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불리는지 한번 이름을 지어주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OH 맞지? 그 다음에 위로 아래 밑으로도 H. 요렇게 생긴 게 기본 아미노산이거든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로 되어 있는 애들은 공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원소로 볼 수 없는 게 하나 있거든. R이라는 애가 하나 있네. 저게 아무리 찾아봐도 R이라고 써 있는 애는 없거든. 원소 주기율표에서. R은 뭐냐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곁가지라고 부르고요. 이런 곁가지가 20종류가 있어. 그래서 이 곁가지까지 다 우리가 기술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곁가지가 20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곁가지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아미노산이 재밌는 게 구역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 중에서 이쪽 왼쪽에 있는 NH2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기라고 불러요. 아미노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COOH 여기를 카복실기라고 부릅니다. 교재에 따라서는 카르복실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뭐 다른 건 아니다. 그리고 아미노산하고 카복실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미노산을 쭉 연속적으로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 건데 옆에 새로운 아미노산이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오게 되면 왼쪽에 있는 아미노산의 카복실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아미노산의 왼쪽에 있는 카복실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에서 얘네 둘이 빠집니다. H2O 이렇게 빠지면서 OH하고 H가 빠져. 그리고 이렇게 공결합을 하게 되죠. 물 분자가 하나 빠지는 거야. 이렇게 물 분자가 빠지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하나를 만들려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순서대로. 근데 그 연결 하나 할 때마다 이런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데 펩타이드 결합을 한 번 할 때마다 물 분자가 하나씩 빠진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이번 예를 들어서 뭐 20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199개의 물 분자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이렇게 했어.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펩타이드 결합을 쭉 할 거야. 뭐 다양하게 쭉 결합을 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여러 가지 전미사들을 붙이는데 펩타이드 결합 앞에는 어떤 전미사가 붙냐면 폴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폴리는 길게 이어져 있다, 많다라는 의미로 쓰여.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 사이의 이 결합들을 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펩타이드 결합이 길게 늘어선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고 요 폴리펩타이드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양하게 접고 꼬고 다양한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는 단백질이 되는 거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어디 있냐면 뭐 당장 우리 피부나 살갗도 단백질일 거고요. 이 피부 안에 있는 콜라겐 이것도 단백질일 거고 머리카락, 손톱 이런 거 다 단백질이고 우리 혈액 안에 들어있는 혈구나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이고 우리 몸은 거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은 없단 말이야. 우리 몸은 단백질, 지방,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한번 교재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94쪽에 아미노산으로 20종류 있다. 이 20종류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20종류는 겹사슬 때문에 결정이 난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 원자 그리고 겹사슬이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거기 밑줄 쭉 칩니다. 겹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리고 중요한 게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펩타이드 결합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 밑줄 쳐주세요. 그래서 그림 나와 있으니까 OH하고 H에서 얘네들이 빠져나오면서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단백질로 뭐가 만들어지냐? 95쪽으로 넘어왔더니 이런 단백질 아미노산들이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면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펩타이드 결합이 계속 반복돼서 길게 구슬처럼 꿰어져 있는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폴리펩타이드도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 이런 폴리펩타이드를 구부리고 접어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미노산의 수, 배열 순서, 그리고 입체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지는데 동그라미 이번에도 밑줄 쭉 쳐주세요. 헤모글로빈, 적혈구, 콜라겐, 피부 연골, 뼈, 케라틴, 머리카락, 손톱, 마이오신과 액틴, 근육, 크리스탈린, 수정체, 인슐린, 호르몬, 아밀레이스, 효소 이렇게 우리 몸에서 우리 몸 자체를 구성하는 이런 세포 자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콜라겐이나 케라틴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몸에서 생체 작용을 조절하는 인슐린 같은 호르몬이 될 수도 있고 소화를 할 때 도와주는 효소라든지 이런 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하는 가장 대부분은 단백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체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시각에 나오는 눈에 있는 수정체예요. 이거 크리스탈린 수정체고 인슐린도 들어봤을 거고 우리 몸의 근육은 마이오신 필라멘트하고 액틴 필라멘트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근육을 이루고 있는 거고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 운동하면 운동 안 하다가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축구든 농구든 빡시게 한 3시간 뛰고 나면 막 알배긴다고 하잖아 우리가. 그쵸? 이 알배기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이제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급격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포도당을 연소시키는 반응이 있고 그 산소가 없이 만드는 방법인데 그러면서 몸에 젖산이라는 게 쌓이거든요. 근육 사이사이에. 젖산은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근육에 상처를 내게 돼. 상처를 내면 아프겠지 우리 몸이. 그럼 이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하고 액틴 필라멘트를 추가적으로 만들게 되지. 그러면 부풀어 오르겠지 살짝. 근데 젖산이라는 건 곧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지 근육 자체가. 그래서 운동을 오래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근육이 커지는데 근육을 크게 하기 위해선 점점 강도를 세게 해야 돼. 늘 똑같은 강도로 운동해서는 근육이 펌핑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것들은 어떤 단백질이 있는지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 뭐다? 단백질이 20가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닙니다. 단백질은 무수히 많아. 우리가 이름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무수히 많은데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다. 요거 놓치지 말기 바라고 단백질의 기능 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 있죠.
몸의 주요 구성 물질이다. 머리카락, 근육, 적혈구, 뼈, 수정체 이런 몸을 구성하는 물질로도 쓰이고 우리 몸 안에서 화학 반응, 그러니까 생체 반응이겠죠. 생체 반응의 주로 효소 그리고 화학 반응 이런 것들에 쓰이기도 하고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몸의 방어 체계는 이거 항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항체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흡수한 이런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된다. 이 단백질의 기능 5개는 묶어가지고 별표 좀 해줍니다. 95쪽에 단백질의 기능 5가지는 묶어서 별표로 해줍니다. 개념 확인 문제 나오는 거는 집에서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핵산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핵산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일단 요 단백질에 관한 내용은 지우고 핵산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깐만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핵산도 그냥 해도 되겠네. 핵산하고 넘어갈게요. 자,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야기했고요. 핵산은 이렇게 생겼어. 얘를 인산이라고 하고요. 얘를 당이라고 하고 얘를 염기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핵산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핵산은 DNA와 RNA가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달라. DNA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일을 하고요.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일을 합니다. 이 책을 한번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줄에 유전 정보를 저장 밑줄 쳐주시고요. 연결하지 말고 띄어서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 이렇게 밑줄 쳐주시고 화살표로 DNA에다가 유전 정보의 저장 묶어주시고 RNA에다가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을 연결시켜 주세요.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DNA하고 RNA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애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합니다. 인산하고 당. 근데 있잖아, 이 염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DNA에 들어가는 염기하고 RNA에 들어가는 염기가 좀 다른데 먼저 DNA에 들어가는 염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DNA에는 A, T, G, C라는 염기가 들어가요. 이건 나중에 외울 건데 A를 아데닌, T는 타이민,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이렇게 구분을 하고 RNA에 들어가는 애도 한번 써볼게요. RNA에는 어떤 염기가 들어가냐면 아데닌 똑같이 들어가고요. U가 하나 있어. U. DNA에는 없던 애거든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라는 애가 들어가. 그리고 구안이라고 사이토신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도 달라. DNA에 들어가는 당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하고요. RNA에 들어가는 당은 그냥 라이보스야. 얘가 라이보스이기 때문에 RNA라고 부르는 거고 DNA의 이 D는 디옥시에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디옥시라이보스는 뭐냐면 라이보스에서 디옥시, 옥시즌이 산소잖아. 산소 원자가 하나 빠져있는 라이보스라는 뜻이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당인데 이렇게 오각형으로 그려져 있잖아. 이런 걸 오탄당이라고 불러. 우리가 탄수화물 할 때 중학교 때 포도당을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냐면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탄수화물의 이 단위체인 포도당은 이게 화학식이야.
탄소가 6개 들어가. 그래서 물론 이 구조적으로 6군데에 다 탄소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흔하게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시를 해요. 쟤는 6탄당이라고 하고 얘는 5탄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은 5탄당과 6탄당이 있다.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DNA하고 RNA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이 라이보스 때문에 이름이 달라진다. 그리고 DNA에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는 염기가 붙을 수 있고 RNA에는 이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라는 친구가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이런 헥산의 쭉 줄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타이민이 포함되어 있으면 DNA고 유라실이 포함되어 있으면 RNA다.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차이점이 있는데 구조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어. RNA는 한 줄로 연결되어 있고요. DNA는 두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DNA에 생긴 구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여기에 공유 결합을 해서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RNA는 그냥 이렇게 생겨 있고요. DNA는 얘가 두 줄로 결합하는데 여기에 거꾸로 탄다는 그랬네. 이런 식으로 두 줄로 결합을 해요. 그리고 약속되어 있는 짝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아데닌이 들어간다고 하면 얘는 무조건 타이민이 들어가야 돼. 여기 구아닌이 들어가면 얘는 사이토신. 그럼 얘가 사이토신이면 얘는 구아닌이 돼야 될 거고 얘가 타이민이면 얘는 아데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 짝대기로 연결한 거 이런 것들은 다 공유결합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다 공유결합이고요. 염기와 염기 사이에는 수소결합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결합했어. 그래서 DNA의 구조를 물어보면 DNA 구조는 이중 나선 구조. 두 줄이니까 이중이고 꼬여 있거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DNA를 표현할 때는 이런 모양을 그려. 요 마디 하나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양쪽에 10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 뼈대에 해당하는 게 이 인산과 당이 뼈대에 해당이 돼. 인산과 당이 저 뼈대에 해당이 되고 그 사이사이에 염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두 줄로 휘어져 있는 이중 나선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교재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그러면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가 있겠어? 몇 종류? 한 가지?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면 8? 몇 가지? 대답 좀 해, 대답 좀. 8가지 있습니다. 8가지. DNA, 염기가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4가지. RNA에 들어가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왜 똑같이 아데닌이 들어가도 다르냐면 당이 다르잖아. RNA에는 라이보스가 들어가고요. DNA에는 디옥시라이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고 뉴클레오타이드는 8종류가 있다. 교재로 돌아오니까 헥산의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거기 밑줄 칠게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까지 밑줄 쳐 주시고 쭉 보니까 헥산의 형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긴 사슬 모양이야. 좀 전에 우리가 아미노산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 아미노산의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이고 얘가 쭉 길게 늘어선 걸 뭐라 그랬어요? 폴리펩타이드라 그랬죠?
DNA도 마찬가지야. DNA가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니까 쟤도 길게 한 줄로 쭉 DNA, RNA도 길게 쭉 이어져 있는 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결합을 하는데 인산하고 당이 위아래가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한다. 거기다도 밑줄 좀 쳐주세요. 3번 헥산의 형성에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까지 밑줄 치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 여기 밑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확대경의 헥산을 구성하는 당 두 가지 있습니다. 디옥시라이보스하고 라이보스.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는데 디옥시라이보스에 산소 원자가 하나가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각형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얘를 옥탄당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둘이 구분하는 표가 나와 있어. 이거는 통으로 외워야 됩니다. 이 헥산의 종류 DNA, RNA 표는 통으로 외워야 되는데, 자, 구조 이중 DNA 이중 나선 구조 밑줄 쳐주시고요. 당 디옥시라이보스 밑줄 쳐주시고,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타이민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DNA의 타이민. 그리고 기능의 유전 정보 저장 밑줄 쳐주시고요. RNA로 넘어왔더니 단일 가닥 구조 밑줄 쳐주시고, 당 라이보스 동그라미 쳐주시고, 밑에 유라실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 이거 이제 뒤에 가면 어디니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해서 얘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그때 가서 배우긴 할 건데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한번 해줄게요. 어떤 식이냐면 DNA하고 RNA가 위치하는 위치도 사실은 다르거든. DNA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 세포 안에 핵 안에 들어있어요. 세포 안에 핵이 있는데 그 핵 안에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안에 DNA가 들어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DNA는 최종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를 뜯으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설계도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지. 그 DNA 안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피부가 찢어졌어. 피부가 찢어졌다고 해서 여기서 막 눈이 생기거나 코가 생기거나 이러진 않잖아. 피부가 찢어지면 이 피부를 복구하기 위해서 피부세포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하지만 이 피부세포 안에 있는 이 핵 안에도 우리 몸의 모든 DNA가 다 있으니까 여기 다른 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 가끔 하거든. 손바닥을 딱 찢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시각세포를 막 만드는 거야.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기지개 한번 쫙 피면 애들 시험지가 다 보이는 거지. 시각세포가 있으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우리 몸에서 그 부위에서는 그 부위에 해당하는 단백질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단백질을 만들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DNA 자체는 너무 소중해. 그래서 두 줄로 되어 있는 거야. 만에 하나 이런 거야. 뭐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 뭐 방사능이라든지 아니면 열에 의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이 두 개가 날아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두 개가 날아갔더라도 오른쪽이 살아있으면 여기 구아닌이니까 사이토신이 바로 연결이 되고 여기 아데닌이니까 타이민이 바로 연결될 수 있어. 이런 구조를 상보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상보결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이 구조도 한번 외워주시고 고얘기가 뒷장에 보면 있어요. DNA 구조의 특징과 규칙성.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를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쌤이 그림 그렸던 것처럼 DNA는 이중으로 꼬여 있는데 그 꼬여 있는 마디를 하나 뜯어가지고 갖고 와 봤더니 이렇게 거꾸로 두 개가 붙어 있다. 타이민은 아데닌하고 연결이 되고 사이토신은 구안인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그 염기들 사이에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고 뉴클레오타이드하고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는 공유 결합이 되어 있다. 그리고 DNA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이 되어 있고 DNA의 다양한 유전 정보의 저장은 이래서 일어난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거든. DNA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요즘 많이 하는데 컴퓨터로 선생님이 1, 0, 1, 2, 3, 4를 표현하려면 컴퓨터는 2비트거든, 그쵸? 아니, 이진수를 쓰잖아. 0과 1만 쓴단 말이야. 0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00이라고 치면 될 거고 1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01, 2는 10, 3은 11, 4를 표현할 수가 없어. 2비트로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4는 한 비트를 늘려서 이렇게 100 이렇게 하면은 4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너희가 요즘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몇 비트냐면 아마 64비트를 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0과 1이 64단위로 되어 있는 어마어마하게 긴 데이터를 쓴다라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하는 게임의 그 디지털 화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커진 거야. 선생님 어렸을 때 쓰던 컴퓨터는 16비트, 32비트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2배수 늘어났다고 해서 2배가 늘어난 게 아니지.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배가 늘어나는 거지. 배로 증가하니까. 뭐 사실은 입이 있으니까 그렇게 1000배 정도는 아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죠. 근데 얘는 이게 4개를 쓰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것처럼 0과 1에 이진수가 아니라 4진수로 쓰기 때문에 훨씬 다양하고 훨씬 많은 데이터를 DNA에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 나와. 그 99쪽에 보면 5번에 GTACCT, GCAT 얘랑 연결되어 있는 반대쪽 염기 가닥을 쓰시오. 그러면 답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G니까 밑에는 C가 와야 되고 T니까 A가 와야 되고 A니까 T가 와야 되고 그래서 CAT, GGTAC, GTA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거 맞히는 문제들도 나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합시다. 우리 몸 안에 아데닌이 30%가 있다라고 하면 구아닌은 몇 퍼센트가 있어야 될까요? 아데닌이 30%라면 구아닌은 몇 퍼센트?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찍어서 하나씩 얘기해. 몇 프로? 20%. 정답입니다. 20%. 왜냐면 아데닌은 누구랑 결합해야 돼? 타이민하고 결합해야 되니까 얘가 30%면 얘도 30%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랑 누구랑 결합해? 사이토신. 얘네 둘이 각각 20%씩 있어야 100%가 만들어지잖아. 이거 내신 문제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 좋아해. 학교에서 수업하게 되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우리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지난 시간에는 그 암석에 대해서 지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단백질하고 핵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내신 만점 문제는 쭉 풀어 오시고요.